OECD 가입국 도시 가운데 전주가 23번째로 대기오염이 심하고 익산도 37위에 이름을 올렸지만 전라북도는 대책 마련에 손을 놓고 있습니다. 편리한 시외버스를 위해 모바일 앱을 만들었다지만 예매 발권이 가능한 도내 구간은 5군데에 불과해 알맹이가 빠졌다는 지적입니다. 여직원을 성희롱한 김제시 간부 공무원이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감사원까지 나섰지만 처벌은 솜방망이에 불과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지난해 한 국제기구가 전 세계 도시 3,000곳을 대상으로 초미세먼지 수치를 측정했습니다. 도내 시군들은 몇 등이나 했을까요? 안타깝게도 전주와 익산이 높은 순위에 올랐는데 국내 도시 가운데는 전주가 경기도 안성과 강원도 원주에 이어 3번째로 공기질이 좋지 않았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미세먼지 감옥에 갇힌 전주 시내 모습입니다. 대기질이 어느 정도로 나쁜 건지 국제 대기오염 조사기관에서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전주의 지난해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29.6 마이크로그램.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전 세계 도시 3,000곳 가운데 391입니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100 마이크로그램에 가까운 인도나 중국 등의 도시들과 비교하면 양호해 보이는 수준. 하지만 비교 대상을 바꾸니 상황이 달라집니다. OECD 가입국에서 대기오염이 심한 도시를 순위대로 나열해봤더니 전주가 23번째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익산은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28.3 마이크로그램으로 37위를 차지했습니다. 비교 대상을 국내로 한정했을 때 전주는 경기도 안성과 강원도 원주에 이어 3번째로 미세먼지가 심했습니다. 중국발 영향이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게 영향이 30에서 50%고 요즘처럼 고농도 할 때는 60에서 80% 정도. OECD 기준으로 칠레에 이어 대기오염 수치가 2번째로 높은 한국. 전주와 익산 등 도내 주요 도시들 역시 오염도시라는 불명예에서 자유롭지 못한 게 현실입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현재 도내 미세먼지 대책이라야 정부 정책을 따라가는 수준인데요. 전라북도는 이미 수억 원을 들여 도내 미세먼지 원인과 대책을 찾는 용역을 수행했지만 결과가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강동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라북도는 2년 전 미세먼지가 심각하다며 당시 첫 연구 용역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도내 미세먼지 농도가 높지 않다는 부실한 결과로 비난을 자초했습니다. 배출되어지는 장소에서 근접해서 측정망이 설치되어 있다가 보니까 상대적으로 높게 측정이 되어지는 부분들은 억울한 측면이 있다. 비판이 일자 전라북도는 3억 원 가까운 돈을 들여 우리 지역 미세먼지 특성을 분석하고 관리 대책까지 수립하기로 합니다. 2년 정도가 지난 지난해 12월 연구조사 결과가 나온 상황. 하지만 벌써 3월이 됐는데도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 절차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했는데 이제 행정협의회가 지금 아직 안 끝났거든요. 행정협의회는 이번 연구 용역과 사업을 확정하는 협의체로 도와 시군 공무원, 환경단체 등 도내 인사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회의를 하는데 거리나 시간상 제약이 없고 심지어 서면으로도 안건을 처리할 수 있지만 그동안 논의조차 하지 않은 겁니다. 전북 맞춤형 대책 수립을 어렵게 만들 뿐 아니라 결국 도민의 건강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도는 이달 안으로 결과를 내놓겠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재난 수준인 미세먼지에 대한 전라북도의 해결 의지가 있는지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고속버스와 달리 시외버스를 이용하려면 대다수 노선이 여전히 직접 터미널에서 표를 구입해야 합니다. 온라인이나 모바일 앱을 이용한 발권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인데요. 정부는 지난해 모든 시외버스 노선에 인터넷 예매와 지정 좌석제를 약속했지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허현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북대에 다니고 있는 24살 고지우 씨는 시외버스로 통학을 하는데 여간 불편한 게 아닙니다. 장수에 있는 집에서 매일같이 학교를 오가야 하는데 매번 터미널에서 표를 사야 하고 표를 사더라도 자리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늘상 통학을 하는데 축제 같은 날 같은 경우는 이제 버스를 못 타니까 사람이 너무 갑자기 많아져서 그런 경우도 불편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전주 시외버스터미널에서 도내 다른 시군으로 가는 75개 노선 중 모바일 앱으로 발권이 가능한 노선은 단 5개뿐입니다. 전국 6,300여 개 시외버스 노선 가운데 앱이나 인터넷으로 발권이 되지 않는 노선은 1,300여 개나 됩니다. 도교통당국에서는 경유지가 많은 도내 노선의 경우 지정좌석제가 도입되지 않아 자리를 정할 수 없는 데다 전산 시스템이 완비되지 않은 터미널이 많아 앱을 이용한 발권 서비스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용객들이 불편을 느끼면 민원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전화로도 하루에 몇 통씩 와요. 근데 그런 게 이제 거의 없었고 그래서 이거는 별로 관심을 안 가졌던 분야죠.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3월 모든 노선의 예매 서비스와 지정좌석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낙후된 서비스를 개선해 발권을 편하게 하고 좌석이 없어 줄을 서서 대기하는 상황을 막겠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도 대다수 노선에서 불편은 여전했습니다. 연구 용역을 발표를 해서 노선별로 어떤 이유로 안 되고 있는지 만약에 사업자들 간에 협의가 안 돼 있는 상황이면 그런 것들에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시외버스 서비스를 개선하겠다던 정부와 자치단체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서 시민 불편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연호입니다. 미투 운동이 한창이던 지난해 이맘때쯤이죠. 김제시에서는 여직원을 성희롱한 간부 공무원의 승진을 놓고 말이 많았습니다. 결국 감사원까지 나서 김제시의 해당 공무원에 대한 강력한 징계를 요구했는데 징계가 제대로 이루어졌을까요? 조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초 김제시에서는 축제장에서 성희롱을 한 모 국장의 승진 여부를 놓고 자격 논란이 불거집니다. 당시 승진은 예정대로 이뤄졌지만 이후 감사원은 전라북도에 논란이 된 해당 국장의 직급을 강등하고 또 사건을 은폐하려 한 당사자들의 정직까지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국장은 이름만 바뀐 같은 부서 국장 자리를 여전히 지키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징계위원회는 지난해 9월 모 국장에게 감사원 권고인 강등 대신 정직 3개월을 결정합니다. 이 국장은 하지만 이 결정에도 불복해 소청을 제기하고 징계 수준은 경징계인 감봉 3개월로 낮아집니다. 전라북도는 당초 감사원 권고가 과했다면서도 징계를 낮춘 근거나 이유를 내놓지는 못합니다. 이 정도인데 강등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무리다라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 근데 여론이 안 좋았던 거하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의 한 행위는 별개 문제예요. 전라북도는 징계 불복으로 열린 소청심사위 회의록도 비공개라며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시민단체는 성비위 사건인데도 진술권이 소청인에게만 주어지는 공무원 소청제부터 납득하기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거에 피해를 당한 고통뿐만 아니라 다시 소청심사를 통해서 가해자만 면죄부를 주기 때문에 같은 공간 안에서 또 다른 피해를 당할 수 있는 상황. 전북여성단체연합은 여성의 날인 내일 성희롱 피해자를 회유하고 감사까지 방해한 당시 김제시 관계자에게 여성 권익을 저해한 의미로 성평등 걸림돌상을 수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군산 전북대병원 건립을 앞두고 토지 매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토지주들은 여전히 불만이 있어 오는 2021년 착공까지는 난항이 있어 보입니다. 임홍진 기자입니다. 군산 사정동의 전북대병원 건립 부지입니다. 매입 대상 토지는 10만 3,500제곱미터로 이 중 25%인 2만 6천 제곱미터의 보상 신청이 완료됐습니다. 전체 190여억 원의 보상금 중 50여억 원이 해당됩니다. 토지주는 모두 39명, 15명이 협의 매수에 응했고 8명은 협의가 진행 중이며 16명은 이의 신청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지난해 11월 감정가를 통보받은 토지주들 대부분 크게 반발한 것과 비교하면 다소 진척이 있었다는 평가입니다. 현재 논기로서 기능은 상실이 돼 있고 전북대병원 분원이 들어온다는 것을 토지주들이 인식을 하고 있어서 당초 부지 매입은 전북개발공사에서 추진하기로 했다가 사업자인 전북대병원 측의 요청으로 군산시가 직접 나서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개발허가 제한 완료 기간인 연말까지는 부지 매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일부 토지주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
보상 협의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80만 원까지 거래한 사람들도 있고요. 100만 원 받는다고 하면 양도소득세 내야잖아요. 그거 내면 자기는 남는 게 없고 어떻게 보면 또 마이너스가 되어버리는 거죠. 군산시와 전북대병원은 현재 진행 중인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를 이행한 후에도 토지 협의 매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강제 수용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업비 2천억 규모의 군산 전북대병원 건립은 오는 2021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토지주와의 협의와 전북대의 추진 의지 등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임실 오염 토양 정화 시설의 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북환경운동연합 등 16개 시민단체는 성명을 내고 해당 시설이 임실과 정읍에 하루 4만 3천 톤의 식수를 공급하는 옥정호를 오염시킬 위험이 있다며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해당 시설 소재지가 아닌 광주광역시가 허가를 내줄 수 있는 기존 법이 지방자치 취지에 어긋난다며 광주시가 상생의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상산고 동창회와 학부모 반발에도 전북교육청이 자사고 재평가 일정을 계획대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도교육청은 오는 22일 마감하는 상산고의 재평가 보고서를 근거로 교육과 재정 전문가 7명이 참여해 늦어도 5월까지는 평가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상산고가 재평가를 거부하면 이 역시 관련 절차를 밟아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내일 개각 발표가 예상되면서 전북 출신 인사들의 발탁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국토부 장관에는 익산 출신인 최정호 전 정무부지사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고 행정안전부 장관에는 고창 출신인 진영 의원, 그리고 해양수산부 장관에는 역시 고창 출신의 김양수 차관이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토지주택공사는 12일까지 전북대와 전주대, 우석대를 방문해 대학생들의 주거 지원 제도와 신청 절차를 안내합니다. 보증금과 임대료가 저렴한 청년 전세 임대는 500여 세대가 지원됩니다. 전주시는 길고양이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12억 원을 투입해 유기동물 입양비를 지원하고 중성화 수술을 지원합니다. 10일 남부시장 청년몰에서는 사진작가 김하연 씨의 관련 강의도 열립니다. 농촌진흥청은 두채협회와 함께 전주의 명물 콩나물 소비 진흥에 나섭니다. 콩나물을 닮은 숫자 9가 포함된 매달 9일과 19일, 29일을 콩나물 먹는 날로 정하고 콩나물 음식을 홍보하기로 했습니다.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올해도 김제 지평선 축제에서 축하 비행을 합니다. 블랙이글스는 축제 기간인 10월 3일 개천절과 폐막일인 6일 두 차례에 걸쳐 에어쇼를 펼칠 예정입니다.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오는 13일 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농축협이 공명선거 대책 마련에 분주합니다. 전북농협은 투표 전날인 12일까지 전 조합원에게 5차례 이상 깨끗한 선거와 불법 신고를 촉구하는 문자를 발송하는 한편 마을 이장을 통해 수시로 선거법 위반을 경고하는 방송을 내보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투개표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지역 농축협별로 투개표 모의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연루된 전달책 2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익산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심부름을 해주고 저금리로 대출을 받으려던 29살 박모 씨 등 2명을 사기 방조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박 씨 등은 지난 4일 익산의 한 카페 앞에서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범죄 자금 2천여만 원을 건네려 한 혐의로 받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리사이클링 타운 지원 사업 현황을 낱낱이 공개하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주시민회는 성명을 통해 전주시가 지난 28일 공개한 리사이클링 타운 주민 지원 사업 계획이 너무 포괄적이라며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